가장 창조적인 자산 승계 도구, 신탁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신탁솔루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태은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신탁에 대한 모든 궁금증들을 말끔히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탁 전문 변호사 원표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녀가 꿈꾸는 직업 1위가 바로 창업 성공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2위는 어떤 직업이 차지했을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조물주 위에 건물주? 네, 맞습니다. 건물주입니다. 우리 간물주 많이들 하잖아요.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 또 그에 비하면 덜한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건물주를 꿈꾸시는 것 같아요. 실제 건물을 관리해보면 실제 10년을 늙습니다. 그래요? 이제 좀 그 건물 관리에 임차인들이 괴롭히기도 하고, 타자 모두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건물주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그리고 건물주를 꿈꾸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신탁, 어떤 신탁인가요? 부동산의 소유권을 맡기면서 임대시설권까지 다 맡기고 있는 관리신탁, 신탁사의 처분을 맡기는 부동산 처분신탁. 돈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더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는 담보신탁, 토지를 맡기고 아파트를 지어달라, 이런 식의 이제 개발신탁. 그럼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목적에 맞는 신탁도 한번 찾아보고 변호사님의 꿀팁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한번 살펴볼게요.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직접 모든 것을 관리해 왔지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에 붙여 누군가에게 관리를 맡기고 싶습니다. 신탁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신탁 역시 답이 될 수 있겠죠? 네, 항상 신탁은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체력이 떨어지거나 정신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 임대시설 관리를 누군가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신탁사에 맡기고 임대시설 관리까지 다 하는 갑종 부동산 관리 신탁을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표현하면 종합부동산 관리 신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쉽게 와닿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종합부동산 관리 신탁. 그렇다면 이것은 그동안 해왔던 건물 관리를 모두 다 신탁회사에서 맡아서 해준다는 뜻이겠죠? 쉽게 얘기하면 소유자분은 그냥 통장만 보시면 돼요. 임대시설 보수 다 관리를 해주고 운영보고서까지 보내드리거든요. 이번 달 수입이 얼마였고 지출이 얼마였고, 그 다음에 세금까지 다 분석을 해서 예비비까지 우리가 만들어주는 구조예요. 굉장히 편한데 수수료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 월세 기준으로 한 3, 4천 넘어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 달치 월세 정도 수준을 내고 1년을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거죠. 신탁이 대신 다 해줄 수 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례도 한번 살펴볼게요. 꼬마 빌딩이 한 채 있습니다. 사후에 자녀들에게 상속할 예정인데 두 자녀가 모두 해외에 거주 중이라 관리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도 역시 부동산 관리 신탁이죠. 네, 오늘의 답은 다 신탁이 되겠고요. 네.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저희 쪽으로 이제 맡기는 게 종합 부동산 관리 신탁. 부동산 관리 신탁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상속, 증여 등 가족 신탁 개념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임대시설 관리까지 다 해주면서 또 증여 상속 설계를 저희 같이 해드리잖아요. 원스톱으로 쫙 신탁에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한 자녀는 이 부동산을 좀 팔아서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좀 쓰고 싶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다른 한 자녀는 나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얻어가고 싶다, 부동산 그대로 두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방금 말씀하신 사례가 되게 일반적이에요. 나는 현금이 필요하다, 아니다 나는 안정 수익이 필요하다, 의견이 갈리면 골치 아프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신탁 방식으로 각자의 몫을 정해주되 제일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는 한 명한테 그 권한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신탁의 장점인 거죠. 자, 다음 질문도 한번 볼게요. 갖고 있는 상가를 향후에 처분하고 싶은데 아직 매각 시기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매각해야 할지 고민인데 신탁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탁회사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법인, 개인, 자산가분들 다 있기 때문에 신탁사에 맡기면 신탁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최적의 시기와 최적의 금액과 최적의 매수인을 찾아주는 거죠. 네트워크, 신탁의 또 다른 장점으로 또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한번 살펴볼게요. 갖고 있는 토지 위에 상가를 지어 분양을 하고 싶은데 상가를 지을 만한 자금은 없습니다. 신탁회사에 맡긴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 경우도 은행 가면 딱 해결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은행에 가면 자금 조달이 완전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신탁사를 통해 가지고 개발을 맡기는 신탁이 개발 신탁이 되겠고요. 개발 신탁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금 조달을 신탁회사가 책임지고 해주는 차입형 토지 신탁. 자금 조달의 책임은 여전히 위탁자 본인이 가지는 관리형 토지 신탁, 이 두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차입형
토지 신탁을 이용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차입 토지 신탁을 신탁사에 맡기면 소유권을 관리하면서 건물을 짓고 분양할지 아니면 위탁자에 돌려줄지 이를 정해주는 거니까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러네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대신에 또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가요? 수수료는 일한 만큼 받기 때문에 차입형 토지 신탁은 관리형 토지 신탁이 보통 한 6배에서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또 얻어가는 것도 많으니까 네, 한번 맞습니다. 잘 살펴보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과거에는 종부세를 좀 아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좀 변경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네. 예,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작년까지는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데 한 채를 신탁에 맡기면 소유권이 신탁 회사로 넘어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종부세가 이제 세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강남 기준으로 2채 있으면 한 2천, 3천 정도는 줄었거든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세금이 탈루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신탁을 이용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 아주 다양할 거지만 상속 정려와 관련된 통제권이라든지 상속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왕 신탁에 맡긴 거 이거 이제 상속 정려 수단으로 같이 한번 활용해 보시라.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죠. 네, 이렇게 부동산 신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우리 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나는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저희 신영증권 늘 열려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알면 할수록 재미있는 신탁 이야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